자, 김구 변호사와 함께하는 구구절절 살면서 겪는 그 억울한 상황들을 사례로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우리의 김구 변호사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예. 네.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가장 이런 사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갖고 오신 주제를 제가 살펴보니까 네. 이제 시가 5억짜리 집의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저당권도 없고 깨끗해서 보증금 2억을 주고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임대인인 즉 집주인이 밀린 국세가 7억 원이 있게 됩니다. 예. 이때 혹시 제가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은 떼이게 되는지 예. 어떤 제재가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전에는 잘 뭐 큰 이슈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요즘 이제 전세 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피해 대책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잘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아, 내 보증금보다 이 집주인의 체납세금이 가져가는구나. 네. 이런 걸 이제 일반 분들이 아신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공매가 되거나 네,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혹시 저당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경매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모두 이 두 가지 상태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공매하고 경매를 좀 말씀드리면 공매는 국가에서 경매를 치는 걸 공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 간에 하는 것은 이제 경매 이렇게 되는데 공매든 경매든 어쨌거나 이 세금 문제가 세금을 최우선 순위로 가져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이제 경매는 아니고 이제 공매죠. 네. 집주인이 7억이라는 세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공매를 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시가 5억짜리인데 7억 원을 국가가 먼저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은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니냐, 배당을 네. 못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신데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결론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주제로 가져왔는데 예전에는 이 당해세라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네. 당해세가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확정일자 하잖아요. 네, 네. 예,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예, 예. 전세 이렇게 임차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는데 그 집주인한테 발생한 그 당해세가 확정일자보다 빠르거나 늦거나 상관없이 이런 공매나 경매가 됐을 때 우리나라는 당해세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네, 네. 국가가 다 가져갑니다. 아, 그 다음에 그렇군요. 남는 거를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국세기본법이 바뀌었어요. 한 네. 2년 됐는데 예, 예. 우리가 이제 A, B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확정일자 받기 전에 생긴 그 세금을 A라고 하고 네. 내가 들어간 다음에 생긴 세금을 B라고 이렇게 네. 나눠볼게요. 네, 저는 A, 후는 B. 예. 그랬을 때 예전에는 A, B 합쳐가지고 국가가 먼저 가져가고 네. 나머지를 배당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내가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A는 국가가 먼저 가져가게 되겠죠. 네. 근데 B는 내가 들어간 다음에 생긴 세금은 그것은 내가 우선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럼 정리하자면 옛날에는 A 플러스 B가 먼저 가져가고 네, 네. 그다음에 내 보증금인데 지금은 A 먼저 가져가고 내 B는 보증금 그다음에 B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 대목에서 하나 네. 궁금한 것은 네. 그 A 확정일자 전이 A 아닙니까? 네네. 확정일자 전에 금액이 많아서 B 후에 들어가서 받을 게 전혀 없는 경우는 그 계약을 하신 분이 손해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일단 당해세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모든 세금이 아니고요. 집주인의 모든 세금이 아니고 당해세라는 당해세. 당해세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 그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의미합니다. 네. 그 사람한테 부과된 세금이 아니고 네네.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상속세, 상속세, 예, 그다음에 증여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를 체납한 경우에는 이제 당해세라고 해서 예. 그 내 보증금보다 우선한다. 네네, 우선순위가 있군요. 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방금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당해세가 얼마나 그렇죠. 체납되는지 알아봐야 될 거 그러면 아니에요. 네네. 예, 그게 제일 그거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그 임대인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동의가 있으면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네. 민감한 개인정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 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네. 계약을 했으면 임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전국 어느 세무서에 가도 네.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동의가 없더라도. 예, 동의가 없더라도. 네. 예,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개인정보가 좀 과다하게 침해될 수 있잖아요, 임대인의. 네네.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임대차가 아니고 1,00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네. 그때는 세무서에 가서 열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서 같은 게 그때 있어야 아, 되겠네요. 그럼요. 그런 부분은 세무서의 그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신분증, 계약서 가지고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경우 신청이 되고 열람이 되면 세무서에서는 집주인한테 그걸 통지를 해줍니다. 네. 누가 네 그 세금 체납된 걸 누가 열람을 했다. 음. 뭐 이런 장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것을 거래할 때는 아예 공인중개사께서 임대인한테 부탁을 하죠. 세금 체납된 거 그 증명서를 좀 네. 띄웠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걸 요즘은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임대차를 진행을 합니다. 요즘은. 네네.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이 빌라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서 이제 보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굉장히 참 잘 만들어진 법이네요. 아, 국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예, 알고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당해세 세금이 네. 많이 체납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예, 예. 이 계약을 철회해도 법률적으로는 상관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예, 없을 수 있죠. 미리 이제 공인중개사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가 끼면은 여기 과도한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뭐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네. 아예 계약서 쓸 때 체납 증명서를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체납이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않는 게 좋고 아니면 월세를 깎아서 보증금을 아예 깎아버리고 월세로 들어가시든지 여러 가지 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안 들어가시는 들어가시는 게 게 좋겠죠.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 법에 나와 있는 세 가지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명기를 해놨습니다. 네네. 원래는 지방세, 국세 할 거 없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네. 모두 다 들어가는데 이 법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 세 개를 세 제외했기 가지만. 때문에 그다음에 이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말고 다른 뭐 부가가치세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방세, 뭐 재산세 약간 사소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미미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임대차 도중에 집주인이 또 바뀌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새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집에 종합부동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죠.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에서도 새 집주인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집주인이 네. 바뀌었다 할지라도 예전 기존 집주인의 국세 체납 한도에 그것만 먼저 가져가겠다. 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별도로 이제 집주인의 체납액을 이렇게 알아볼 필요는 이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정리를 또 이렇게 딱 좀 쉽게 예. 얘기를 좀 예, 해주시죠. 그렇게 하기를. 만약 내가 임대차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갈 때 당해세 체납액이 1억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내가 임대차 보증금을 2억을 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들어간 다음에 생긴 체납이 1억 원이에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예전에는 무조건 국가에서 2억을 먼저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또 확정일자 받고 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간 다음에 생긴 그 체납액인데 이것을 국가가 먼저 가져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흥분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 국세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생한 거 네. 그것은 국가가 이제 먼저 가져가야죠. 그 다음에 내 거 주고 내 보증금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간 다음에 생긴 체납액 그것은 네. 그 다음에 가져가라.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국에는 그런 세금이 많이 국세가 많이 네. 밀려 있거나 한 국세 데는 지방세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세 네네.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계약을 안 하시는 게 가장 행복한 방법이네요. 근데 여러 가지 복잡 다기한 게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당해세가 많이 체납돼 있는 것을 알지라도 네네. 임차인이 열악한 상황에 있을 때는 그런 집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아무튼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예, 많습니다. 많고 이제 경제적으로 열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임차 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 국가가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 집이 등기부상으로 아주 깨끗한 거잖아요. 네. 내가 들어갈 때 아무도 없었어요. 저당권자도 없고 네, 아무것도 네. 없고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집주인이 세금이 엄청나게 체납돼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집에 어떤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네네. 들어가고 싶은데 그 집에 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걸 제가 알고 들어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럴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간 겁니다. 내가 네. 그 수순위로 제가 이제 보증금을 주고 들어갔어요. 이제 저당권이 있으니까 뭐 보증금을 얼마 깎아서 들어가긴 했겠죠. 네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이 세금 체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집이 이제 공매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예 임의경매를 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집주인이 세금 체납한 것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네네. 이때 이제 나 같은 경우, 제 같은 경우 이제 보증금을 주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앞에 체납된 당해세도 이거 엄청나게 많고 네. 나보다 선순위 저당권자도 있고 그리고 후순위 임차인이 나는 이건 뭐 보증금을 못 가져가는 거 아니냐. 한 푼도 이거 못 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레 포기하거나 뭐 걱정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데 이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아무리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당해세 있잖아요. 아까 네네. B라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네. 후. 예, B 부분. 네. 그 부분은 나한테 먼저 주게 돼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 법을 만든 취지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즉 공매나 경매가 될 경우에 후순위 임차인이 네. 나보다 먼저 저당권이 있는 거 알고 들어간 후순위 임차인이잖아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후순위 임차인인 나한테 네. 배당이 될 수 있다. 얼마 정도. 전혀 돌려받지 않는 건 아니다. 아니다. 네네. 내가 들어간 이후에 생긴 세금 체납세금 B 해당이 안 아까 B 되겠네요. 부분이라고 했죠. 네. 그만큼을 나한테 먼저 배당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간 다음에 생긴 체납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이나 이런 데서 배당할 때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간 확정일자 이후에 당해세는 얼마냐. 체납된 당해세는. 네네. 그거 나한테 주라고 법에 돼 있더라.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세상 일이라는 네,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지금 이런 경우에 걸리신 분들이라면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지레짐작 포기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이제 그분들을 보호하려고 법을 만드는 거니까 세무사님이나 뭐 변호사님이나 이제 전문가들한테 꼭 상의를 하시고 네, 네. 자기의 권리를 찾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주거를 위해서 이 집을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기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예. 아까 말씀하신 A, B 전과 후에 예. 체납된 세금의 예. 국세의 문제들을 잘 예. 따져서 국세 지방세 네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 B 예. 이후에 발생한 것은 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 예,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예. 계속 해주고 계신 거죠. 예, 간단히 말하면 국가가 가져갈 걸 임차인들한테 먼저 주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국가가 네. 얼마나 그 전세 사기에서 피해 당하신 분들을 구제하려고 어떻게 보면 예외를 만든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건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임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네, 법입니다. 네,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예. 근저당이 있는 집을 웬만하면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아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전세 들어갈 때 근저당권이 없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네, 예, 네. 많지 않고요. 뭐 등기부상 깨끗한 집 많지 않아요. 네, 많지 네. 않고 대부분 용자가 있어요. 용자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뭐 그것은 뭐 비일비재한 일이니까요. 예. 잘 알아두셔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근저당권만 보지 마시고 체납된 세금도 나보다 선순위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해세에서 내가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당해세는 꼭 세무서 가서 알아보시고 네, 아 네. 이만큼은 나보다 선순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거기에 맞춰서 보증금도 책정을 하셔야 되겠죠. 예. 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근저당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네네네. 거잖아요. 예. 가압류도 법률적으로 이 임차 오시는 분이 어떤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나요? 보통은 그 오히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채권 최고액 만약에 채권 최고액 2억 이렇게 있으면 이 집이 가치가 얼마고 나보다 선순위자가 2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네네. 부분을 감안해서 보증금을 책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채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가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거래계에서는 근저당권이 있는 집은 들어가도 이제 가압류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임차를 하실 때 알아둬야 네네. 될 사안 같아서 제가 예예. 여쭤봤습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는 조금 집주인께서도 네. 빨리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얘기, 체납세금과 임차 보증금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시기 전에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계약할 때 전세 계약할 때요, 임대차 계약할 때 꼭 세무서 가셔가지고 네, 세무서 가셔 당해세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시고 보증금 책정하시고 이 집을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에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네, 예,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구 변호사님과 함께 있었던 오늘의 구구절절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